자, 마지막 주제 하나 다루겠습니다. 임영웅 한번 다시 다루겠습니다. 영웅 임영웅. 자, 또 임영웅 괴롭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번 끝날 줄 알았더니 좌파 유튜브 채널 있죠. 매블쇼, 팟빵 매블쇼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이 매블쇼에 또 나왔습니다. 자칭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 또 나와서 임영웅의 DM 발언을 연속적으로 또 비난하면서 또 저격을 했습니다. 김갑수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격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낸 건 이승환 씨밖에 없다. 이 뭐 비상계엄 관련된 탄핵 문제 관련된 얘기겠죠. 이승환 가수 이상한 말하는 거죠. 가요계 반응을 보면 너무 슬플 정도로 목소리가 미약하다. 위상 높아진 연예인들이 이럴 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면서 임영웅을 직접적으로 까기도 했고 가요계를 돌려깠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이름이 김갑수 씨죠? 갑수요. 예. 갑질이 갑질이 본인이 수가 갑인가요? 높아요. 갑질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갑인가요? 세상에? 예. 본인이 딱 지정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분들은 세상을 외눈박이로 보는 거죠. 삐딱한 시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말, 본인들의 행동 이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위선인 거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조국이라는 그 편법과 불법을 오가면서 자기 자식들은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젊은 사람들한테는 가재, 붕어, 개구리 뭐 여기에서 그냥 개천에서 행복하게 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 위선이고 지금 최종 확정이 돼서 갔어요 또 거기에 교도소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루 만에 또 뭐 입장을 냈어요. 정경심 교수가 만나고 와서 뭐 푸른 색깔인가 뭐 제 보고 나서 제가 야 이분들은 진짜 잘 만났다. 정신 승리다. 그런 거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서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료를 주는 거거든요. 반성하셔야 되는데 저는 김갑수 씨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명훈 씨의 영웅 씨는 노래 들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뭐 민주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명웅 씨 노래 들으면 행복하지 않나요? 기분 좋잖아요. 근데 김갑수 씨 이분 내 목소리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기분 안 좋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본인이 세상을 뭐 다 평가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지구는 스스로 도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세계가 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고요. 임영웅 씨 막 때리면 자기가 몸값이 올라간다고 아, 착각하는 건가요? 제가 볼 때 근데 고마운 분입니다, 사실. 예. 이런 분들이 또 예. 중도에 계신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힘이나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다가 야 오죽하면 그러겠어 대통령이 그러겠어 진짜 너희들이 다 화나게 했잖아 문제 있잖아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행사하고 있잖아 이렇게 갑질하고 있잖아 그런 균형추를 막아주는 저는 사실 조국 대표도 지금 비판하지만 고마운 분입니다. 고마운 분이에요. 네, 뭐 김갑수 씨도 고마운 고수의 분이긴 한데 어머니 추미애 이후에 조국이 고마워요? 그럼요. 맞습니다. 고마운 네. 분인데 예. 문제는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휘둘릴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선전선동 이런 갑질 많이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뭐 사드, 그다음에 또 광우병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울 게 있습니다. 똑같이 당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지금 8년 전 상황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면 탄핵 될까요? 진짜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아닌가요? 이재명의 민주당 서로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단순히 무서운 게 아닙니다. 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 위기감, 절박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냉정해지고 잘 싸워야 됩니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뭉치면 산다가 아니라 뭉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좀 정신없는 혼미한 상태에서 오락가락할 때 이분들의 이런 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좋은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자극이 될 수 있다. 좋게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나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휘둘리거든요. 네. 선전선 집요하게.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들은 진영이 고착화돼 있어서
본인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통해 가지고 뭐 매불쇼하고 이분이 뭐 나와서 하는 거 거기 보면 막 받겠죠. 여러 가지 신나잖아요. 상업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영웅 씨 노래를 들으면 세계인이 행복하고 이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냥 짜증난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지금 거의 2시간이 방송한 지 2시간이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신데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예, 뒷부분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요약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김갑수 발언 중에 굉장히 오만해 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이게 뒤틀려 있구나, 뭔가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임영웅과 가요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니 무지에서 오는 것 같다. 계엄이 뭘 의미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다. 민주공화정이 무너지고 전체주의 내지는 북한식 사회가 된다는 걸 모르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지금 들으셨어요? 민주당을 비판한가요? 아, 그런가요? 이 얘기를 돌려놓고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을 그렇죠. 깐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김두관 후보가 전당대회 때 예. 전체주의 유령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아유 솔직해지셔야죠. 이재명 대표의 그 일극 체제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예. 피바다 아닙니까? 피바다 개딸들이 찾아가가지고 처단하고 색출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왜 그래요? 사법 리스크 때문에 틈이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냈고 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나요? 우회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이렇게 해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식 사회주의. 저도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근데 예. 제가 가졌던 생각이 제한된 정보 속에서 어떤 젊은 날에 그거로 세상을 잣대를 그렇게 본 거잖아요. 세상은 되게 복잡합니다. 선의로 저는 그거예요. 대학교 때는 학생 때는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선의로서 제가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제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과가 맞지 않았어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도 잘못됐습니다.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민주당 이렇게 민준이 국민인이 앞세우는 분들 얘기하는 거 이해관계 없어요? 정권 바뀌면 뭐 한 자리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학교 때 좋은 선의로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을 재단하는 방식의 결과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데 이분들은 모든 권력이 정권 바뀌면 오잖아. 이해관계가 있어. 선의도 없어. 고의야. 꽉 차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지는 그 세상이 제대로 될까요?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된 겁니다. 선의가 있다고 했지만 선의도 없고 모든 권력을 가졌는데 세상을 망쳐놨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반성도 없고 여전히 본인들이 세상의 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 자체가 대한민국은요. 세상이 되게 복잡해요. 이해관계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디 가서 맛있는 빵을 먹었다고 해서 그 빵 만드는 분이 저를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하지만 이분들은 잘 팔아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이해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세상입니다. 선이라는 이유로 세상을 망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했잖아요. 뭐 어려운 얘기 하더라고요. 뭐 세상의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은 위험 속에서 이루어졌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 세상에 좋은 일들은 위험 속에서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본인들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부안해동하면 안 됩니다. 원칙을 가지고 아니 세상 저 아버지한테 저 여쭤본 게 있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떠셨냐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 당시에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젊은 날의 인식을 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관념을 통해서 제가 알량한 그런 몇 가지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의 삶의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전 개인적으로 뭐 이재명의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 있어서 교정하는 측면도 있지만 답답합니다. 세상의 분노를 이용해서 분노를 조장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자, 지금의 상황을 정파적으로 혼란을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늘리는 자, 이런 사람이 독재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임영웅 문제 다뤄봤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관련된 문제, 헌법재판관의 새 후보자 문제, 임영웅 문제 좀 다뤄봤습니다. 김기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예. 자, 본격적인 비상계엄 관련된 수사 상황이나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상황을 좀 다루기 전에요. 먼저 좀 밖에 문제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어제 이제 방송에서 저희가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에 이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이병헌, 정혜인, 황정민, 하정우, 유해진 등을 향해서 이 개딸 등 좌파 진영들이 어떻게 지금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지를 소개한 바 있는데요. 가수 임영웅 씨에 대한 지금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칭 문학평론가라고 말하는 김갑수 씨 어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임영웅 씨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제가 정치인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실제 있죠. 그런데 그 임영웅 씨에 대해서 김갑수가 제가 정치인인가요? 왜 거기 관심을 가져야 해요? 이런 태도는 시민적 기초 소양이 부족한 모습이다. 한국인 자격이 없다. 김갑수의 그 임영웅에 대한 저열한 비난 어떻게 보셨어요? 임영웅은 누굽니까? 임영웅은 문화 대통령이에요. 야, 문화 대통령이요? 트롯 대통령, 문화 대통령이에요. 네. 우리가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서태지를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태지는 팬덤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팬덤. 자, 이번에 임영웅을 보십시다. 임영웅만큼의 권력을 가진 지금 연예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콘서트를 한번 하면 여타 그 어느 지금 아티스트의 콘서트에 한 2배에서 한 5배 심지어는 10배까지 차이가 나요. 그 규모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액수 그러니까 티켓값 파워 티켓 파워라든지 이거 지금 이 링크를 열었을 때 몇 초 내로 그냥 전부 다 팔려버린다든지 이런 걸 비교할 때 그 어떤 아티스트도 지금 임영웅을 못 따라와요. 압도적이다. 압도적이에요. 네. 이건 그냥 그래서 권력을 문화 권력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지금 김갑수를 포함해서 왜 공격을 할까? 하나 딱 이거예요.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끌어내리겠다. 이게 바로 이들이 얘기하는 내란, 외환 이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쿠데타나 마찬가지예요. 임영웅의 팬덤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견고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네들이 그 임영웅이 등장하기 전까지. 자, 임영웅은 어디서 등장했어요? 트로트예요. 네. 트로트가 어디서 나왔어요? TV조선이에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TV조선이 트로트 열풍을 일으키고 트로트 열풍을 일으키면서 50대, 60대, 70대의 주 소비층들이 완전히 그쪽으로 이 결집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타 다른 그런 이 파워 그러니까 좌파들의 생태계가 임영웅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좌파들의 생태계가 견고했거든요. 끼리끼리 해갖고 네. 그리고 이들이 한마디라도 하면 개념 연예인. 얘네들 개자 좋아하잖아요. 개딸, 개모인데 네. 이 연예인까지 개념이야 개념. 네. 자, 개념 연예인이라고 칭송해 주면서 서로 예를 들어서 무슨 유재석이 좌파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투표 캠페인 그 투표 캠페인이 막 벌어지잖아요. 투표 캠페인은 사실 그게 보수 진보 상관없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유재석 같은 연예인이 밖에 나와서 투표 캠페인 동참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와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기제였어요.
그런데 이명웅으로 TV조선이 탄생시킨 이명웅으로 견고하게 그들이 볼 때 전혀 이쪽 그 좌파에 관심도 없는 50대, 60대, 70대의 그런 그 주로 여성들이 견고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그러니까 그걸 시비 걸고 싶었는데 한 번도 시비를 못 걸었거든. 시비 걸었다가 끝나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끝나버려요. 임명의 임자만 해도. 근데 마침내 드디어 어저께 이렇게 된 거예요. DM을 발송했는데 이 시국에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거의 그랬더니 아니 계엄령 내린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온 국민이 모여 있는데 아니 목소리 내주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근데 너 신경도 안 쓰니? 앞서 계엄령 겪은 나이대 분들이 네 주 소비층 아니야? 뒷얘기가 핵심이에요. 5, 6, 70대의 견고한 팬덤이 지금 자기들한테 그 개념 연예인들한테 또 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말이야. 그렇게 네가 붙들고 있지, 눈 가리게 하고 있지. TV조선이 너 지금 완성시켰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니 이명웅 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 정치인이 아닙니다. 네. 제가 왜 그때마다 목소리를 내야 됩니까? 근데 드디어 이제 마침내 김갑수 같은 자, 황교익 같은 자가 나선 거예요. 이 자들은 주로 뭐 문화평론, 음식평론 해가면서 죽창을 들었던 자들이잖아요. 네. 이제야 드디어 이명웅에게 죽창을 꽂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바로 권력의 찬탈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개념 연예인, 개념 지금 뭐 개념이 있냐, 개딸들 이런 것 그들 말은 개념은 뭡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저주하는 것을 개념이라고 보는 건가요? 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와 산업화, 건국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평가하면 그건 개념이 없는 사람이 되고 대한민국과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저주하고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적절하게 마사지해가면서 옹호해주고 미국과 일본은 저주하면 그게 개념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개념은 뭐냐면 무혈혁명, 촛불혁명 이런 지네들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정변이에요. 정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좌파들이 정권을 잡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 투표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투표에 의해서는 언제나 그러면 중간에 끌어내려야 돼. 정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어쨌든 4.19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실 박정희 대통령은 뭐 총탄에 서거했죠. 그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박근혜 이명박 차례대로 사실 박근혜 끌어내렸어요. 이명박 이미 대통령 한 사람을 또다시 이건 뭐예요? 부관 참시라고 해요. 부관 참시. 끝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어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3월 달에 대통령이 되고 5월 달에 취임하는데 3월 중순에 뭐가 만들어져요? 탄핵 추진 시민단체가 만들어져요. 예,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예. 취임식 전에 네. 김민웅이 왜? 이게 얘네들의 매뉴얼이거든요. 지금 투표해서 안 돼. 그러면 무조건 정변에서 끌어내려야 돼. 예? 그런데 그 끌어내리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 끌어내리는 거에 언제나 이승환이니 이런 개념을 장착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창으로 찔러대 갖고 그 권력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할 얘기가 상당히 좀 많으니까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혹시나 김재섭 의원과 조정원 의원 뭐 이런 사무실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저 사진이 바로 김재섭 당협 사무실에 지금 사진입니다. 테러가 가해진 것이죠. 조정원 의원실에는 뭐 근조 화원이 보내졌고 배현진 의원에게도 그런 비슷한 테러가 가해졌다고 하죠. 그 사무실에. 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이런 테러 행위와 협박 혐의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 딸을 협박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재섭 의원 또 배현진 의원 또 조정원 의원실에 보낸 근화 조화
저런 이제 협박 정치 어떻게 지금 평가하세요? 일단 예. 누구냐는 거예요. 이 대상들을 보면 이 당에서 그래도 굉장히 젊고 그래도 무엇인가 목소리를 내면서 굉장히 전선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봤을 때 좌파들이 봤을 때 가장 큰 적들이에요. 저쪽에서 봤을 때 가장 자기들한테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당의 중진들이나 이 당의 TK 출신들이에요. 내 TK를 전부 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윤상현 의원의 발언 같은 그 발언 뭐냐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나는 지역구에서 날 찍어줘. 이런 식의 발언. 이게 사실 TK의 일부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움직이지도 않고 지금 목소리 안 내잖아요. 목소리 별로 안 내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김재섭, 배현진, 조정훈 이런 의원들은 계속 목소리 내면서 자기한테 위협적이에요. 민주당에 되게 위협적이에요. 그러니까 김재섭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없어요. 그 연령대에 목소리를 내면서 더군다나 지분이 있어.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는 뭐죠? 민주당을 보세요. 젊은 여성 비상대책위원장이 탄생했어요. 박지현. 어떻게 됐습니까? 짓밟혔어요. 아예 그냥 아주 잔인하게 짓밟아버렸어요. 목소리 한번 내려니까. 야, 너 그냥 저기 이재명이 너 꽂아준 건데 어디다 대고 네 목소리를 내. 그 순간 그냥 사그러졌어요. 그 순간 이 민주당 내의 청년 정치인들이 정말 가슴앓이를 했어요. 청년 정치인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을 때 5명인가 발표했다가 그 5명 모두 다 공천 못 받았어요. 네. 성치용이니 뭐 박선민이 하는 애들.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예. 그러면 왜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건 보복이에요. 보복 정치예요. 예전에 그 근대로 간 넘어왔을 때 바로 저런 게 횡행했고 우리 해방 공간 있죠. 1945년도부터 1948년까지 그 3년 동안 저렇게 백색 테러가 난무했어요. 그냥 뭐 저기 피 던지고 피 폭탄 막 뭐 선지피 같은 거 던지고 소변 던지고 지금 그 상태로 돌아갔다. 이건 누구의 지령이냐? 이재명의 지령이다. 지금은 이재명의 지령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미애 의원 네, 올린 페북을 한번 볼까요? 페북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페북 이미지. 예, 김미애 의원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페북에 저렇게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동에 따른 개딸들의 폭력적 행위. 이재명 대표가 지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어떤 지령을 내렸냐? 국민들께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적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라. 그 동네에서 살 수 없도록 이웃이 훨씬 더 무섭다는 걸 보여줘라. 즉 탄핵에 동조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그 동네에서 살 수 없도록 아예 무서운 지금 징벌을 내려라.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해라. 지역 국회의원들에 가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압박을 해라. 사실 이런 이재명의 지령이 뒤에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이 이미 NIT 뉴욕타임스에 지금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혈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네. 나는 무혈혁명으로 무혈혁명이 이 대한민국에 지금 시도를 해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선물로서 지금 탄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혈혁명은 다시 얘기하면 유혈폭동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유혈폭동. 유혈폭동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역사상에 3번의 제가 기억을 할게요. 첫 번째는 프랑스 혁명 초기. 네. 프랑스 혁명 초기에 성난 민중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쨌든 농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시대에 부르주아지 말고 그러니까 좀 이 상인 계급에서 좀 소외된 그런 자영업자라든지 소외된 계층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로베스피에르, 마라, 당통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선전선동을 해대요. 예. 일부러 피를 부릅니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 왜 지금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안 세우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갖고
뭐 비둘기 피 있죠? 이런 것들을 집대에 걸어 놓습니다. 그래갖고 자꾸 자극시키고 그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테러를 가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서 어떻게 합니까? 왕과 왕비의 목을 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이 피를 통해서 유혈 폭동을 통해서 정권을 찬탄하겠다라는 저 프로그램 그대로고요. 나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치 역시 당시에 제정신을 가진 독일 국민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너는 왜 유대인들에게 린치를 가하지 않니? 그리고 점점 그걸 그 왕따를 시켜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역시 나오게 만들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 죄책감을 공유시켜서 범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범죄. 아니, 저 유대인도 사람인데 자기들만 사실 계속 그렇게 알수있어요. 그럼 다수가 나와서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범죄가 흐려져요. 이거를 감행을 해서 동참 안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왕따를 시키고 린치를 가해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혁명 똑같습니다. 네. 문화혁명 이렇게 혼돈을 일부러 일으켜서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폭동을 사주하고 일으키고 선전선동을 통해서 피를 부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피를 본 군중은 어떻게 됩니까? 흥분하고 자극받고 막 정신적인 이상 증세까지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마비가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기존에 갖고 있는 윤리 감각, 뭐 이런 도덕성 이런 것들이 마비가 돼요. 피는 그래서 피를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로베스피에르까지 단두대 그 군중이 단대하는데 다시 일로 돌아올게요. 예. 자, 이재명은 지금 두려운 겁니다. 왜? 기존의 헌정 질서대로 하면 자기는 권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받는 거 관심 없어요, 솔직히. 이 보수 정권이 어떻게 되는 거, 뭐 민주당이 뭐 다시 올라오는 거 관심 없어요. 그거보다 제일 관심은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난 무조건 감옥 가야 돼. 감옥을 가야 될 운명이죠. 예. 감옥을 가야 돼. 네. 대통령이 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이자가 무슨 엄청난 꿈을 꾸고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어떤 비전을 갖고 국민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가 아니라 나 감옥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대통령이 되거든. 그러면 사법 체계라는 건 뭐예요? 헌정 질서예요. 그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야만 기존의 어떤 프로그램들 다 무산시킬 수가 있어요. 예정된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이것을 무너뜨리려면 개딸들이 더 역할을 해야 돼요. 저거 던진 사람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 하겠습니까? 일반인들에게 자꾸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라. 나와서 같이 죽창을 들자. 그래서 지금 혁명 또다시 무슨 촛불혁명 같이 해보자. 왜? 5주 동안 안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자가 하는 행동은 유혈 폭동을 일으켜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렇게 의원실 또는 당협 사무실, 특히 이제 당협 사무실에 집중되고 있죠. 국회의 경우에는 뭐 경찰들이 뭐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설 병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혈 테러 같은 걸 가하기가 어렵지만 당협 사무실은 전혀 보호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밀가루 테러 여러 가지 막 저런 테러들을 가하는 것이죠. 예, 빗든 소리 글로벌 예술협회님 고맙고요. 제이님 고맙습니다. 자, 저런 테러가 일어난다는 것은 스스로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협박과 폭력으로 어떤 걸 굴복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식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재명이 스스로 입만 열면 민주주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민주주의 어찌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겁박과 위압과 협박을 통해서 저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군중을 이용해서 저걸 압도적으로 일으키려고 하죠. 스스로는 그걸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는 거의 다 그럴 사람 이름을 붙여 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는 군중을 동원해서 그 현실을 위압을 가하는 정상적인 타협과 토론으로 그 상황을 개선시키고 수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협박과 겁박과 폭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죠. 그 장면들을 일부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12월 9일 중립MG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는데 최근에 이 연예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무차별적인 공격, 뭐 거의 테러에 가까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2차 계엄령, 뭐 온라인 계엄령은 시민들이,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었던 배우 차은우, 가수 임영웅 씨의 일상 사진글에 가서, SNS 게시물에 가서 이 시국에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냐, 시국이 이런데 일상 사진을 올리는 것이 말이 되냐 라면서 검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광기를 보면서 지난 노제팬 당시에, 노노제팬인가요? 노제팬인가요? 아무튼 2019년 노제팬 당시에 유니클로 단속반, 일제, 노제팬, 그러면서 이들이 모순된 행동을 보였지 않습니까? 일제 닌텐도 즐기면서 노제팬을 외치고, 일제 차량 타면서 노제팬을 외치고, 일본 여행 가면서 노제팬을 외치고, 이런 모순된 행동들을 좌파들이 보여왔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보이고 있으면서 이 광기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러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비판하면서 다룰 예정이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투데이 토픽 어떤 게 있는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강사빈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사빈입니다. 예, 우선 날이 추운데 굉장히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저는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제가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예상대로 그대로 드러난 게 일부 네티즌들의 2차 계엄, 온라인 계엄령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배우 차은우 씨와 가수 임영웅 씨가 자신의 SNS에 일상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악플 테러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 시국에 이런 사진을 올리냐면서 악플을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오히려 모르면서 뭐 이상한 언급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의 분야가 아닌 이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다만 그렇게 함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서 뭐랄까요, 이른바 의적 행세를 하는 것은 옳은 흐름은 아니다. 이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에도 보면 매번 똑같은 흐름이 반복됐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뭐 물론 계엄령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토파봐야만 되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그거랑 별개로 일부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온라인상의 계엄령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한 온라인 계엄령이나 2차 계엄령이라는 표현, 뭐 좀 어떤 분들은, 제 기사에 악플 다시는 분들은 계엄령을 함부로 언급하냐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뭐 강사님 네. 부대변인은 어떻게 표현하세요, 이 표현에 대해?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그러니까 여러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번 계엄령 사태에 있어서 뭐 누군가 피해자가 생겼다거나 유혈 사태가 발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언급조차 못하게 하는 것조차도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예. 뭐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법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는지를 토파보는 거겠죠. 그게 이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어떤 말도 어떤 의견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광기, 연예인들을 향한 무분별한 무차별적인 테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과거 죽창과 노제팬 당시를 떠올리고 있거든요. 좀 비슷할까요? 뭐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요새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노제팬 운동 때 이제 다른 사장님들이랑 말하면 일식집을 하던 사장님들이 피해를 보거나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흐름이 과연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뭔가 이제 그만하겠다. 라는 그 메시지보다도 선량하게 그냥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과연 그게 정당한 어떤 불매운동, 정당한 어떤 온라인상에서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가에 네. 대해서는 좀 생각할 거리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당한 불매 운동이란 게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왜냐면 요새 같은 어떻게 보면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예. 뭐 어떤 테마나 이런 걸 잡고 이렇게 뭐 다양하게 가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사실 지금 온라인상의 분노가 너무 이제 그게 치닫고 있는 상태다. 뭐 예. 계엄령 이후도 똑같다고 봅니다.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지만 뭐 트위터죠, X, 인스타그램, 뭐 스레드 다 이제 뭐 계엄 관련된 게시물로 도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흐름 자체가 뭐 정보화 시대가 시작되고 너무 이 온라인 플랫폼들이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좀 피로감에 쪄들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지난 노제팬 당시 유니클로 단속반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이번에도 똑같은 경우가 저는 일어날 거라 예상을 합니다.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불매운동을 하는 사람, 그거 개인의 자유의사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불매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누군가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히는 행태는 분명한 잘못이 맞죠. 예. 대표적으로 동덕여대 시위도 한번 보시면요. 예. 그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수업 거부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막 린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같은 객관적으로 동덕여대생인데? 잘못된 거죠. 같은 동덕여대 학생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저는 같은 결이라고 보는데 예. 이게 너무나 폭력적인 방법, 그러니까 명분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면 폭력이 통한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시대적인 오류가 하나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게 폭력이 뭐 물리적인 폭력도 있겠지만 예. 뭐 온라인상에서 가해지는 여러 폭력도 있겠죠. 그런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간과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것과 관련해서 배우 차은우 씨와 가수 임영웅 씨가 악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썼어요.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길래 일상 사진을 올린 것이 무슨 죄냐? 왜 욕을 네. 하냐? 라고 기사를 썼더니 저한테 악플이 굉장히 좀 많이 달렸거든요. 네. 예. 뭐 저는 이제 기사 본문에 비판에 초점을 맞춰야지 꼬투리 잡아서 막 뭐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더니 악플로 어떤 댓글들이 달렸냐면은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써도 되는 거냐, 혹은 차은우와 임영웅이 이 시국에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게 기사냐, 선우윤호 기자님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악플들이 정말 수도 없이 달렸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건강하지 않은 사회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에 대해서 강요하는 거, 뭐 아까도 말했지만 뭐 모두가 개인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자유를 남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자유를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강요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번 저희를 돌아볼 시점이 됐다. 지금은 좀 강하게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뭔가 이 하나하나에 되게 강하게 집착하고 거기서 이제 약이 되는 여러 사회적인 행동들이나 어떤 행태들이 예.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릴 만한 지금 그 시점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제 기사에 악플이 달린 것도 보니까 여초 커뮤니티에서 제 기사를 좌표를 찍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연예인들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차은우가 그렇죠. 이렇게 사진을 올렸다면서 여초 커뮤니티에서 막 좌표 찍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좌표 찍기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 현 시점 사회에서? 어떻게 보세요? 뭐 문제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예. 지금 뭐 뚜렷하게 해결할 만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의사 표현 방식이라고 하면 존중하겠지만 그게 누군가에게 선의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황교익 씨가 등장을 합니다. 네. 임영웅 씨를 저격했어요. 뭐라 저격했냐면요. 임영웅 씨의 DM으로 추정되는 그거에 대해서 임영웅 씨가 제가 정치인이냐? 목소리를 왜 내냐? 라고 한 DM 메시지 캡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황교익 씨가 인용을 하면서 이 발언, 임영웅 씨가 정말 이렇게 발언했다면은 이것은 시민들을 모욕하는 말이다. 말로 들릴 수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황교익 칼럼니스트 조용하더니 또 이제 나오네요. 근데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본인도 그러면 맛 관련된 거 왜 얘기할 때마다 매번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문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비판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동 씨가 헌법 강의를 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겠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당연히 담아내고 우리는 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지금 이명웅 씨 인스타나 이런 곳까지 찾아가가지고 뭐 탄핵 사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말해라. 이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죠. 황교익 씨의 주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논리적으로 좀 뭐 설득력이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이고 하자가 있는 주장이라고 봐야겠죠. 저는 전혀 설득력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예, 뭐 깨시민이라고 하죠. 깨어있는 시민 코스프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전혀 건강하지 않습니다. 음. 누군가에게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호도하고 누군가가 직접 같이 판단할 기회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옳은 방식은 아니라고 저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임영웅을 갑자기 왜 뭐 여초나 소위 말하는 이 좌파 진영에서 끌어들였는지 의아해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임영웅 씨 팬덤들이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예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임영웅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성세대 분들은 이 보수 정당, 보수 진영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잘 걸렸다 이런 거지 않나 추측을 해보지만은 저의 이 추측이 근거 없거나 허황된 추측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 어느 정도 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악플 테러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 사실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어떤 호텔들이요 시위하는 근처에 있던 호텔들이 시위대에게 화장실을 무료로 개방하지 않았다고 와이파이를 무료로 빌려주지 않았다고 별점, 좌표 찍기, 악플, 테러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그 자영업자들이든 사업체든 그 별점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보면 들먹이면서 협박하는 행태는 전 굉장히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시위하는 행위가 시위에도 분명히 반대 집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호텔이나 어떤 사업체 입장에서는 한쪽 편을 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반대 생각을 하는 나머지를 전부 다 잠재적인 고개에서 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별점 테러를 하고 그렇게 타격을 주는 거는 21세기판 홍위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 홍위병이다. 홍위병. 네, 네.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홍위병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네네네네. 근데 이 호텔이란 곳이 기본적으로 호텔의 사유물들은 화장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호텔 이용객들에게만 제공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 이상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권 의식 네. 어떤 특권 의식일까요? 우리가 지금 나라를 구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줘라 뭐 이런 걸까요? 자기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시민들이고 이 시위에 정말 정당성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왜 그 호텔은 같이 이렇게 협조하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뭐 저는 어떤 시위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이게 뭐 확정 판결이 난 후라고 해도 호텔 예. 입장에서는 호텔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어떤 선택을 할 수는 없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예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는요. 네. 배우 이병헌 씨, 예능인 유재석 씨 등등도 타깃이 잡혔어요. 어떻게 잡혔냐면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미스터 선샤인에서 출연했던 이병헌 씨나 예능인 유재석 씨, 국민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유재석 씨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나서서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에게, 인지도 높은 다른 연예인들에게 소신 발언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현상들. 아까랑 똑같은 흐름이죠. 온라인 홍위병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거에 대해서 말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심지어 정치인이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예. 근데 누군가의 자유를 자꾸 제한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바타처럼 행동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의 자유의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잘못된 흐름이다. 특히 연예계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항상 우리가 연예계에서 뭐 블랙리스트니 뭐니 이 정치적으로 치우친 부분에 대해서 말이 언급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멈출 수 있으려면 애초에 어떤 지금과 같은 흐름이 좀 끊길 필요가 있다. 저는 그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지금이? 네네.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 지금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네. 저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섰지만 속으로는, 그러니까 일부 그 테러를 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테러를 가하는 사람들은 겉으론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속으론 그 누구보다 독재와 검열을 좋아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전체주의죠. 독재가 맞고 검열이 맞죠. 누구보다 그 검열과 독재가 잘못됐다면서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은 잣대로 독재와 검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저는 이 방송을 좀 아마 다른 곳에서도 모니터링 많이 하고 있을 거라 보는데 네. 이렇게 지금 논란을 일으킨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논란을 일으킬 사람들에 대해서 좀 네. 강력하게 좀 한마디 따끔하게 정신 차리라고 코멘트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 당신에게 자유가 있는 것처럼 저희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음. 생각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들이 지금 비판하는 포인트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저는 본인들이 정당한 비판이라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는 그 본인들이 비판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 같은 모습을 보이거나 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것만 유일한 정의라고 이렇게 잣대를 들이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성숙한 시민이 되는 그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 코멘트까지 간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오늘 인터뷰 바쁘신 와중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사빈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인터뷰를 나눠보았고요. 바로 브리핑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잠시만요. 그 전에 우선 저희 펜앤마켓 홍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펜앤마켓 할 건 해야 되니까요. 구글 포털 사이트 구글에 펜앤마켓 검색하신 다음에 지금 김장철이잖아요. 가격은 최저가에 고퀄리티의 품질들 정말 다양한 상품들 모아 놓아서 판매 중에 있으니까요. 구글에 펜앤마켓 한 번씩 검색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브리핑 보시면요. 제가 기사를 썼어요. 뭐라 썼냐? 차은우와 임영웅을 향한 이 시국 악플. 오히려 2차 계엄령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일부 네티즌이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지금이 공산국가냐라면서요. 자, 보세요. 이 사진은요. 차은우 씨 인스타그램에 SNS에 악플이 너무 달리니까 일부 사람들이 이러한 악플러들의 일침을 가하는 댓글들을 단 겁니다. 계엄령은 해제됐는데 왜 공산국가가 되어가는 거냐? 국민이란 사람들이 연예인 활동을 검열하고 있다. 내가 이래서 땡땡들을 싫어한다. 하여간 남한테 강요, 겁나하고 호들갑 떤다. 지금이 뭐냐? 공산당이냐? 뭐 이런 식으로 댓글들이 쭉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연예인이 정치인은 아닙니다.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우리가 대학교를 가면은 전공이 있습니다. 전공 과목, 비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뭐 정치 외교학과, 역사학과 뭐 이런 데 나왔으면은 정치 관련된 내용들을 뼈저리게 깊숙이 알 수밖에 없죠.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연예인들은요. 예체능입니다. 예능, 뭐 노래, 체육, 그리고 뭐 탤런트적인 소질이 있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연예인들인데 연기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혹은 코미디를 하거나 이런 분야들이 전문 분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연예인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임영웅 씨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정치인이 아니니까 표현을 최대한 안 하거나 가급적 삼가거나 그런 게 당연한 겁니다.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섣불리 말을 했다가 나중에 비판받으면은 어떤 비판이 오겠습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말을 하더니 욕을 먹는구나. 이렇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아까 채팅창에서 어떤 분들이 황교익 씨에 대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황교익 씨가 맛 칼럼니스트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음식과 맛에 대한 요리에 대한 그런 뭐 전문 분야, 본인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 오케이. 그 외에 정치적인 사안들은 전문 분야가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을 하다가 비판을 받느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임영웅 씨가 DM을 진짜로 했다면, 그런 식으로 했다면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연예인이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나요? 뭐 정우성처럼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부 때처럼 박근혜 나와 뭐 이런 말이라도 해야 속이 좀 후련하신가요?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시국 저는 이거 확대 좀 해주세요.
이 시국, 소위 말하는 이 정치병자들은 이 시국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시국이 이런데, 시국이 이런데, 이 시국에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시국이 어떤데요? 뭐 유명하죠. 이태원 사고 때도 그랬고요. 세월호 때도 그랬고요. 천안함 사고 때도 그랬고, 아니 천안 사고 때가 아니라 그 광우병 때 사드 전자파 괴담 뭐 이런 거 등등,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이들은 이 시국에 지금 시국이 어떤데 이러면서 말을 했죠. 근데 그렇다면 이 시국에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혹은 소신 발언해라 이렇게 이어진다면요, 그러면은 지금 시국에 모든 축제는 취소되어야 하고, 모든 국민은 여행을 가지 말아야 하고, 생일인 사람들은 생일 파티조차 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산국가이고 이것이야말로 계엄령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열과 독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길 바라고, 거리에 안 나오면은 뭐 친일 반일 매국노다, 시국이 이런데 거리에 안 나오고 뭐 여행 가고 축제하고 일상 사진 올리고 뭐 파티 사진 올리고 모델 사진 올리고 이러고 있느냐? 이거는요, 오히려 본인들이 지금 또 다른 검열과 계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들 차려야 돼요. 지금 시작에 불과해요. 배우 차은우 씨와 임영웅 씨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피해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병헌 씨, 유재석 씨, 시국에 대한 소신 발언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비겁한 행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확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 굉장히 좀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들은 결국 유명인 누군가 한 명 나서주면 원하는 거예요. 유명인 누가 한 명 나서줘서 총대를 메고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해줄게, 이런 겁니다. 근데 잘못됐죠. 왜 총대를 강조합니까? 왜 총대를 매게 합니까? 연예인들이 뭔가요?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서 사용하고 버리고 쓰면 삼키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런 존재가 연예인들인가요? 아니죠. 연예인들을 왜 총대바지로, 총알바지로 쓰려고 합니까? 본인들이 전면에 나서세요. 본인들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본인들이 총대 매시면 됩니다. 왜 연예인들 보고 나서라고 합니까?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보시죠, 뒤에. 예, 그렇죠. 순신님, 뭐 지금 시국이 이러면은 일도 가지 말아야지, 일도 가지 말고 다 놀아라. 예, 그쵸, 맞습니다. 시국이 정말 엄중한 시기라면은 이렇게 뭐랄까요, 좀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 서성훈님은 저에 대해 말을 하는 건가요? 본인도 계엄령 나쁜 거 아신데 왜 계엄령 옹호하냐? 저는 계엄령을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계엄령을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저것이야말로 가짜 뉴스죠. 저는 계엄령을 옹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쓴 기사와 방송을, 제가 진행한 방송을 보시면은 제가 계엄령에 대해서 옹호한 적이 없다는 사실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일부 네티즌들의 자성과 반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사태는 뭐 비판과 폭력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일부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행위가 만들어낸 또 다른 비극입니다. 연예인들이 시국을 논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시국이 혼란스럽다면은 여기 써있죠. 제가 쓴 기사예요, 이게. 진정으로 규탄받아야 할 대상은 현 상황을 초래한 사람들입니다. 현 상황을 초래한 사람들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 화살을, 그 사격장을, 사격 표적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까? 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이들은 또 다른 명분으로, 또 다른 사안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열하고, 규제하고, 강요하고, 독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민주주의와 독재 검열을 그 누구보다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혼란과는 상관없는 개인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행위, 우리가 정말로 극복해야 할 사회적 병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렇게 기사를 쓰니까 이렇게 막 비판 댓글이 달렸어요. 계엄이란 단어를 막 갖다 쓰네. 계엄이 우스워? 저는요, 계엄령이 터진 당일에 국회에 바로 달려가서요, 라이브로 기사를 실시간으로 작성을 했고, 예, 그랬습니다. 그 새벽에 바로 실시간으로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제 기사 댓글 중에 악플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은 확대 좀 해주세요. 계엄이라는 말의 무게 웃기고 있다. 너네들도 지금 여기서 댓글을 쓰고 있지 않느냐? 계엄 시국인데 웬 댓글이냐? 아무도 일상을 살면 안 되는데, 그치? 그렇죠. 아까 저희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많이 써주신 게 있죠. 이 시국에 정말 시국이 엄정하다면은, 소나무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시국이 정말 엄정하다고 생각하면은 말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근데 화장실 하니까 생각난 건데, 잠시 이거 화면 떼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텔, 시위하는 인근에 있었던 호텔 화장실을 무료로 개방하라면서 별점 테러를 가하고 좌표 찍어서 악플 달고, 그것도 모자라서 와이파이 내놔! 와이파이 내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어요. 예, 이미 했어요. 그런 행동들을. 그 호텔은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들, 호텔은요, 돈을 내고 이용해야 돼요. 호텔의 모든 사유물은요, 모든 이용시설들은요, 돈을 내고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호텔에 가서 무료로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화장실, 와이파이 무료로 이용해 보신 경험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인원들이 호텔에 다 우르르 온다면은 호텔을 기존에 이용하고 있었던 투숙객들은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겪을까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호텔에 우리나라 국민들만 있습니까?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호텔을 이용하는 투숙객들에게 방해하는, 불편을 끼치는 민폐 행동이고요. 호텔을 이용하는 투숙객들뿐만 아니라 호텔 모든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어떤 피해요? 별점 테러, 악플, 좌표 찍어서 욕하고, 이게 그냥 지금 보면요, 현상을 보면요, 그냥 마녀 사냥이에요. 마녀 사냥. 중세시대 마녀 사냥입니다. 누구 한 명 십자가에 걸어놓고 불화살을 막 쏘는 겁니다. 돌멩이를 던지고 불화살을 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 생기니까. 또 다른 분노를 쏟아낼 또 다른 대상이 생기니까 한 명 한 명씩 데려와서, 임영웅 씨 데려와서 십자가에 매달았다가, 차은우 씨 데려와서 십자가에 매달았다가, 시위대 근처에 있었던 호텔들 데려와서 십자가에 매달고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그리고 이를 비판하는 언론들 몇 없습니다. 저희 펜앤마이크를 포함해서 몇 없습니다. 정말. 왜 안 쓸까요?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SNS,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을 비판하는 글들이 차고 넘칩니다. 조회수 막 50만, 60만, 100만 넘고 막 이래요. 평소에 온라인 커뮤니티 보면서 기사 많이 쓰시던 기자들, 왜 이런 내용들은 기사화 안 합니까? 예? 언론인으로서의 정말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려면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저처럼요. 저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다 씁니다, 기사. 심지어 저는 어제 AGF 2024 행사도 갔다 왔어요. 사전에 프레스 등록을 해놔가지고, 프레스 등록 해놨으니까 어제 바로 AGF 2024 행사 가서 현장 취재까지 마치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언론인들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을까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직도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요. 확대 좀 해주세요. 차은우 배우님이 사진을 올리던 무슨 상관이냐?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사진 올렸다고 죽창 들고 달려든다. 정말 핵심을 관통하는, 핵심만 찌르는 그런 댓글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핵심만 짚었어요. 일상 사진을 올리던 뭐 다른 사진을 올리던 무슨 상관입니까? 차은우 씨가 어디 정치인입니까? 어디 정당의 정치인이에요? 그냥 본인의 일상 사진을 올린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사진 올렸다고 죽창을 들고 달려든다. 그래서 죽창가, 예전에 죽창가와 노제팬 때가 생각난다고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노제팬 때 얼마나 광기였는지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려고 다 가져왔어요. 자, 보이시죠? 보이콧 재팬,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보시죠.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뭐 반일 관련해서는 항상 나오는 코멘트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예?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노제팬 당시에 정말 많이 쓰였던 그런 코멘트들입니다. 또 한 가지 보시면, 심지어 위선자 일본 차량 주차 금지라면서 주차까지 통제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공산국가 아니에요? 이게 독재 거변 아니에요? 자기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주차 구역에 주차 금지까지 합니까? 일본 차량 주차 금지요?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영하던 일본식 식당들, 일본식 이자카야, 뭐 노제팬 하면서 이들이 가게를 차린 겁니까? 아니죠. 기존부터 우리나라에는 이미 일본식 식당, 일본풍 술집, 이자카야 등등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누구한테? 청년들한테. 청년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아서 자영업자들이 일본식 식당, 일본풍 술집, 레스토랑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노제팬 상황이 이 자영업자들이 잘못한 겁니까?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이 식당이, 술집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이들이 피해를 받아야 됐죠, 그때?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모자란가? 생각이 짧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제가 이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막 나오던, 제가 그때 광고대행사 다니던 시절이었거든요. 저는 당시 노제팬을 보면서 정말 좀 어디가 부족하신가? 저러면은 결국 피해는 같은 자국민인 한국인들이 피해를 입는 건데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디가 좀 모자란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이게 게임이 뭐냐면요, 동물의 숲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청년들한테 굉장히 인기 많은 닌텐도 일본 게임입니다. 일본 게임이에요. 일본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일본 게임 안에서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노제팬, 보이콧 재팬. 굉장히 웃기지 않나요? 저는 노제팬 당시를 보여주는, 노제팬의 모순을 정확하게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을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본 게임을 하면서 노제팬? 일본 게임을 사서 플레이를 하면서 노제팬?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나요? 자, 그리고 당시에 본인들이 자랑스럽게 올렸었죠? 유니클로 단속반입니다. 예, 유니클로 단속반이요? 똑같아요. 지금 국내에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요, 점장들은요, 다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에요. 한국인들이 이전부터 유니클로를 운영했던 겁니다. 노제팬 터져서 와 노제팬이다, 한국을 점령하자, 일본 식당 운영하자, 일본 매장 운영하자 해서 유니클로를 차린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노제팬 터지기 전부터 유니클로는 유명한 브랜드였으니까 운영을 한 건데 갑자기 노제팬 때 타깃이 된 거예요. 공공의 적이 되고
친일 매국노가 된 거예요. 멀쩡한 한국인들이 말이죠. 멀쩡하고 정말 가엾은 한국인 소상공인들이 말이죠. 유니클로 단속반입니다.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웠을까요? 예? 본인 스스로 유니클로 단속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 지점 유니클로입니다. 계산대에 2명 정도 있고요. 매장 안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2-3명 정도 있네요. 이상입니다. 뭐가 이상이죠? 뭐 브리핑 하나요? 무슨 임무, 특명을 받았나요? 예?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나요? 순찰 중 이상무 라는 코멘트까지 있었죠. 당시 2019년입니다. 뭘 순찰하죠? 그리고 이상무요? 그러면은 유니클로에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상 징후 발견, 지원 요청 바람 뭐 이런 글이라도 썼을 건가요? 저는 굉장히 당시에 너무나 웃겼어요. 지금 이게 당시 2019년이니까 지금 이게 2019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맞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2차원적이지? 왜 이렇게 이분법적이지? 예?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생각을 할까? 결국 저 사람들 다 한국인들인데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건데 한국인들이 운영하면서 피해를 지금 고스란히 입는 건 한국인들인데 왜 저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댓글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배우 차은우 씨의 인스타그램 댓글들 상황입니다. 댓글창 상황입니다. 차은우 씨가 자신의 일상 사진을 SNS에 올리자마자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렇게 생각이 없습니까? 시국이 이런데 눈치 챙겨요. 지금 유튜브 계속 틀어놓고 마음 졸이는데 이 시국, 이 눈치. 사진 올릴 상황인가? 네?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지금 2019년에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연예인들의 사생활 일거수일투족을 검열하고 이렇게 규제하고 조아매려는 이러한 행태들, 이게 2024년의 지성인으로서의 모습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연? 자, 임영웅 씨도 그렇고,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소위 말하는 극우라고 프레임해서 말하는 이 논리들, 오늘 방송에서 제가 단 한순간이라도 극우라는 프레임 안에 갇힐 만한 그런 발언들을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늘 방송의 내용들은요, 지극히 객관적으로 봐도 정상적인 발언들만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발언들, 비정상을 비판하는 내용들, 비정상을 비판하는, 지적하는 그런 발언들, 코멘트들만 나왔지, 소위 말하는 어느 일부 세력들이 프레임을 짜는 극우 틀 안에 갇히는 그런 발언들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발언들마저 본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불편하시다면은 긁히신 거예요. 스크래치 나신 겁니다. 긁히신 거고, 본인들이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다, 당당하지 못하고 본인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조금은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 그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긁히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은 저는 그래도 그분들 괜찮다 생각해요. 왜? 본인들이 부끄럽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 방송을 보고도 뭐가 불편한지, 뭐가 긁히는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이란 게, 양심이란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네, 아이고 사진을 다 썼네요. 자, 임영웅 씨의 이 발언, 저 댓글, 이거 말 안 했구나. 예,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찍인가요? 오늘 보니까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누구였죠? 잠시만요. 예, 이게 박구용 전남대 교수이자
민주당 교육 무슨 잠시만요. 박구용 네. 그 8일 방송된 지난 8일 팟캐스트 매불쇼에 민주당 교육 연수원장 박구용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2030 남성들 집회 많이 가라. 젊은 여자들 많다. 아니, 또 갈라치기 합니까? 또 성별 갈라치기, 연령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왜 이렇게 2030 남성들을 미워해요? 혐오합니까? 툭하면, 예? 유시민 씨도 fem코하는 뭐 2030 남성들에 대해서 비하적인 발언, 2030 청년들에 대한 비하 발언 쏟아내더니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서도 뭐 민주당 사람들 그런 발언은 많았죠. 예? 대체 2030 남성들이 뭘 잘못했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한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지난 선거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했던 게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지했던 게 그리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지했던 게 그렇게 안 꼽습니까? 왜 툭하면 2030 남성들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비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툭하면 갈라치기하고 툭하면 뭐 성별 갈라치기, 직업 갈라치기, 젠더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또 했어요. 어제도 또 이 박구용 씨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2030 남성들 집회 많이 가라. 아 이미 갈 사람들 다 가요. 예? 이미 갈 사람들 다 간다고요. 알아서 가요. 본인들이 뭔데 가라 말아요. 예? 이것마저 강요하나요? 본인들이 뭐 그럴 자격이나 권한이 있습니까? 그냥 본인들 일이나 하세요. 교수면 그냥 학생들이나 가르쳐요. 예? 박구용 씨. 뭐 젊은 여자 많다고요? 아니. 시위를 여자 보러 갑니까? 또 웃긴 게 이런 글도 있더라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40대 남자들 있잖아요. 40대 남성분들 본인들이 자랑스럽게 글을 썼더라고요. 뭐라 썼냐면요. 오늘 시위를 갔다 왔는데 거리에 있던 처자들 2명을 태웠는데 엄청 이쁘더라고요. 앞으로 자주 태우고 저녁까지 사줄 계획입니다. 시위를 가는 목적이 뭡니까? 예? 어떤 시위든 간에 시위를 가르는 목적이 여자 차에 태우려고 합니까? 여자 밥 먹이려고 합니까? 여자랑 밥 같이 먹으려고 합니까? 여자 만나러 갑니까?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진짜. 예? 아니 뭐 젊은 여자 많다고 2030 남성들 집회 많이 가라고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예? 민주당이라는 정당, 민주당 정치인들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괜히 청년들이 비판한 줄 알아요? 예? 괜히 2030 청년들이 민주당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고 괜히 그런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진짜. 네 만양님 5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예, 아픈 거는 정말 많이 나아졌고요. 근데 아직도 말을 좀 오래 하면은 목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이게 좀 건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병원 가니까 목에 있었던 그런 뭐랄까요 그런 염증 뭐 그런 거는 많이 거의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는데 말을 많이 하면은 좀 건조해서 그런지 제가 물을 좀 마셔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많이 상태가 정말 괜찮아졌고요. 네,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양님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의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제가 정리를 안 해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에서 제가 진행한 이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지로 까내리려고 일부 사람들이 아무리 억지로 까내리려고 구구 프레임을 짜서 어떻게든 건덕지 하나 잡아서 까내리려고 해도 그러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런 발언들이 없었으니까. 오늘 방송은 뭐였습니까? 비정상적인 행동들, 비정상적인 사람들, 비정상적인 목소리들을 규탄하고 지적하고 바로잡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아주 건전하고 정상적이고 굉장히 교훈을 얻어갈 수도 있는 그런 방송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가 진행하는 그 예, 중립 MG, 지금 코너가 중립 MG입니다. 오늘 방송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셨던 강사빈 전 국민의힘 상동 부대변인도 그렇고 다 20대 청년들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중립 MG는 매주 월, 화, 수 오후 3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 화, 수 오후 3시에 펜앤마이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청년들의 시각으로 제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오직 청년들만 나옵니다. 2030 청년들만 나오니까 청년들의 시각으로 이슈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속이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런 논평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성원 부탁드리고 끝으로 한 번 더 펜앤마켓 오직 구글에서만 검색을 해야 됩니다. 포털 사이트 구글에서 펜앤마켓 검색하시면요 최저가에 정말 다양한 고퀄리티의 상품들 또 요즘 김장철이니까 저희 뭐 고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캐리어도 있습니다. 여행용 캐리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상품도 있으니까 펜앤마켓 한 번씩 검색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펜앤마이크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번에 시위대한테 호텔의 와이파이나 화장실 무료로 개방해달라 라면서 별점 좌표 찍기, 별점 공격 등등을 이어가는 것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와.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개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시위하는 거 알겠다고요. 시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시위하는 의도 한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각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예. 지금 모두가 분위기가 이러이러하니까 너는 왜 동참 안 해? 이쯤 되면 와이파이도 무료로 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를 우리가 하는 거는 무조건 선이니까 이걸 다 도와줘야지. 왜 돕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대한민국에 뿌리 박혀 있는 대중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주의. 저는 근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발전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게 가짜 민주주의, 촛불 민주주의, 대중주의, 인기 영합주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기에 따르지 않으면은 다 배신자고 유행에 따르지 않으면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 거고 지금 언론 뉴스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반대되는 얘기하지? 이상한 사람인 거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은 어떤 무슨 뭐 대통령 끌어내려서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뭐 정치인 누구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건 폭력이죠. 예. 진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은 각자 개개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성장했을 때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지. 예. 누구 하나 멱살 잡고 끌어내린다고 그게 민주주의 발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또 해주시는 게 제가 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그러니까 호텔의 와이파이 그리고 화장실까지 무료로 개방해라라는 소식을 전해드리자마자 이게 말이 되냐. 호텔 관계자들은 무슨 잘못이고 엄연히 와이파이나 화장실은 호텔의 사유지인데 이것을 침범하는 권한이 과연 이들에게 있는 것이냐라는 채팅까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좀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비판한 대목 아닌가요? 이 부분은?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다 사유 재산이잖아요. 예. 와이파이도 뭐 공짜로 쓰는 것도 아니고 다 각자 돈 내고 쓰는 건데 네. 그걸 다 달라고 하면은 다 어차피
그걸 만약에 무료로 푼다 하더라도 다 각자 못 써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은 다 각자 그 와이파이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겠죠. 네. 그러면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우리는 무조건 선이니까 도와야 돼라는 그 취지에 대한 결과가 하향 평준화라는 음. 거였더라. 음. 전체주의의 결말은 항상 하향 평준화였습니다. 예.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보게 되면은 예. 전체주의적으로 가자라고 하면은 항상 그 끝의 결말은 다 같이 하향 평준화되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연관되는 질문인데 그 이시국 얘기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명재 대표는 뭐 노재팬 때도 그렇고 이 시국에 땡땡땡 하냐, 이 시국에 이게 말이 되냐, 이 시국에 땡땡땡 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 뭐 이런 코멘트들 굉장히 많이 저희가 접할 수 있는데 타인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타인들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같이 동참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이 시국에 땡땡땡 하냐라는 이런 코멘트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문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국에 뭐뭐 하냐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다 같이 표현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분노에 공감하지 않으면은 너는 어떻게 된 게 이 시국에 그렇게 할 수 있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냐,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 건데 왜 동참하지 않냐. 예. 그거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각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서로 생각이 다르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냥 저 사람이 나랑 설사 반대되고 대척되는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어울리지 못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같은 이런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말 가로막는 것이고 사실 이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돼가지고 뿌리 뽑아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어느덧 인터뷰를 지금 굉장히 좀 오래 진행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진보 보수 진영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청년으로서 정치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대표적인 연령대가 바로 청년들이에요. 정치권에서 이 청년들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청년들에 대해서 립서비스만 하고 제대로 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은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정치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정치권은 많이 시급하고 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 정치인들마다의 생각이 있고 목표가 있겠지만은 예. 정당이나 성향, 뭐 좌우 여야를 떠나서 과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또다시 탄핵을 하는 것이 맞는가? 대한민국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앞으로 저 대한민국에서 못해도 한 60년에서 70년은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또다시 탄핵을 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탄핵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이번을 계기로 대통령의 권한을 더 축소하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번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동시에 대통령 중심제라는 이 대한민국을 이때까지 70 몇 년 동안 이끌어왔었던 헌법 체제,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탄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탄핵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대통령 중심제라는 우리나라를 이때까지 탄탄하게 이끌어왔었던 이 체제가 무너지고 예. 뭐 책임 총리제나 내각제의 형태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60년, 70년 대한민국에 더 살아야 될 청년으로서 그런 선택은 죽을 각오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네. 이번을 계기로 뭐 탄핵이 되건 안 되건 이걸 떠나서 국회가 이렇게까지 폭주를 하는 거를 견제할 수 없는 건가? 이렇게까지 행정부를 식물 행정부를 만들고
사법부도 자기들 마음대로 다 탄핵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 폭거를 막을 수 없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아까 선우윤호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청년들 쓰고 버리는 그런 행태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행태들은 이런 국회 의사당에서 양반처럼 대한민국이 체제가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그거와 상관없이 공천에, 국회의원들부터 공천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 공천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누군가가 공천권자가 될 것 같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줄 서고 그냥 대한민국 일반 서민들이랑 완전 딴 세상입니다. 거기는 그렇죠. 완전 맞아요. 딴 세상이고 자기들은 그냥 대한민국 그냥 바둑 두는 줄 알아요. 뭐 이번에 야당에서 이쪽에 수를 하나 뒀으니 이번에 여당에서 한 발 양보해서 뭐 이렇게 수를 두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신선 노름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쓰고 버리고 하는 이 문화도 없어지려면은 국회의원들부터가 공천권자한테 자기 목숨을 맡기고 딸랑딸랑 거리고 이런 것도 안 고쳐지는데 어떻게 청년들을,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는 사이에서 청년들이 쓰고 버려지는 거를 고치기도 힘들겠다 참. 전 본질부터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